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하얀마음님 감사합니다. 포커스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고 꽤 오래 이렇게까지 쉰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구독자가 수가 변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계속 그래도 꾸준히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글 AI가, 유튜브 AI가 너 왜 이렇게 안 만드냐고. 옛날에 수잔 그 CEO가 이제 뭐 크리에이터들은 좀 쉬어도 뭐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몸소 이렇게 구독자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느끼긴 했는데, 근데 AI는 영상 너무 안 만든다고 저를 엄청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CEO 말하고 AI 말이 전혀 다른데, 근데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구독자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상을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은 뭐 거의 없죠. 그래도 이런 구독자님들의 응원 때문에 열심히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만의 시선과 그 뒷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 댓글에 한국이 갈라파고스화 되는 걸 전 이미 얘기를 했죠. 작년에 제가 처음 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4년도 넘게 거의 캘린더는 거의 5년 가까이 4년 5년 뭐 너무 오래간만에 한국을 갔는데 갈라파고스화 된다라는 거를 그때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댓글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막 그때 반론이 많았는데 슈카 채널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저도 좀 한국의 시스템이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점이 많죠. 알면 편한데 처음 적응하기가 이제 러닝 커브가 많죠.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내수 시장은 적기 때문에 좀 글로벌화된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여기 바로 하얀마음님 댓글에 보면 얼마나 이제 수출 기업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해외의 그런 국제 규격을 잘 따른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출 품목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죠. 그런 강력하게 우리가 파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거지, 제가 가서 몸소 느낀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다양한 제품들과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은 다 막혀 있죠. 중국을 죄송하지만 중국보다 심하진 않지만 그렇죠. 중국스러운 면이 있죠. 일단 해외에 어떤 상품이 있으면 이제 막고 그 비슷한 거를 근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한국화하는 거죠. 점점 더 이게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국내 시장이, 한국 시장이 작다 보니까 굳이 거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안타깝죠. 근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되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긴 안목에서 여는 게 맞는데, 그게 이득이 많은데 왜 못 여는지에 대해서도 대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님 감사합니다. 빨리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는 장점을 좀 빨리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X 아시다시피 리퍼럴 코드도 없고 이제 슈퍼차저 공짜가 없기 때문에 잘 여행을 안 다니면은 S의 그 400마일이 진짜 여행 다니긴 정말 짱이거든요. 전 내연기관과 차이를 모르겠고 오히려 더 편한 면, 테슬라가 주는 오토파일럿 때문에 모델 S가 진정한 최고의, 제가 여러 차를 보유해 봤지만 S가 정말 만족도가 높은데 여행을 안 다닐 거면 I가 있다 보니까 Y가 더 실용적이거든요. 그보다 조금 더 큰 X가, 저도 그래서 X 뽐뿌가 좀 있지만 그래도 사이버 트럭으로 가야겠죠. 저는 X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 애가 있으면은 최고입니다. Y가 저한테 S가 있지만 여행용으로는 S지만 Y가 정말 너무 그 유틸리티적인 면에서 최고인데 S가 더 크니까 X가 저도 그래서 동의합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면 뉴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를 캘리포니아에 만든다. 그러니까 옛날 휴렐 앤 패커드 HP 자리죠. 그리고 원래 여기 헤드쿼터가 여기 있었고, 제가 자주 돌아다니는 길 거기에 헤드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시 뉴 엔지니어링 헤드쿼터. 근데 실제 본사는 텍사스입니다. 세제 혜택이나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라는 의미는 이제 R&D 위주죠.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면들, 그러니까 연구적인 면,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도 있고, 일론 머스크의 어나운스먼트를 보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떠났지만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고용인도 최고로 많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동차 공장이고 정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대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 게빈 뉴섬과 주지사와 함께 와 이러는 걸 저도 봤는데요. 저는 이 배경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테슬라를 이제는 많이 제가 꽃을 피웠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단편적인 뉴스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있거나 좀 뒷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거죠. 저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그러니까 아직 실리콘밸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계속 주구장창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그 전부터도 왜 상황이 안 좋았죠. 주구장창 감소해서 2년간 50만 명이 날아갔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타주로 갔죠. 좀 심각한 겁니다. 인구가 준다라는 거는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이제 주겠죠. 경제적인 여파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저 사람들이 왜 많이 나갔을까? 이제 캘리포니아는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뒤에 또 레이오프나 이런 것도 다 묶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cost of living, 물가도 그렇고 뭐 집값도 그렇고 미쳤죠. 요즘은 많이 엄청나게 하락했지만 2022년 이 베이에리아, 샌프란시스코 플러스 이제 산호세까지의 이 베이에리아의 미디언 중간값, 집값의 중간값이 1.5 밀리언 달러를 넘었습니다. 미친 거죠. 지금 환율이 또 1,300원. 제가 얘기했듯이 그 언저리 계속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폭이 클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환율 적용하면 중간값이 돌았죠. 1.5 밀리언이면 이게 거의 뭐 한 20억 가까이. 이게 체감하는 게 뉴욕보다, 당연히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그 조그만 에리어는 뭐 비할 수가 없지만 솔직히 뉴저지라든지 퀸즈라든지 브루클린, 뭐 브롱스 좀 나가면 가격이 기하급수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베이에리아가 엄청 넓은데 저번에 라면 먹으러 막 1시간 거리 내 가격이 다 미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밀리언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팔로알토라든지 핫한 데는 거의 뭐 저세상이죠. 근데 요즘 이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게 슬로우 다운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레이오프를 하고 있죠.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이죠. 메타라든지. 근데도 이게 이제 쿨링 오프 되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고 일부 역시 핫한 지역은 다시 소폭 오르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이 동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가가 어느 정도로 비싸냐? Lowest average income to be considered rich입니다. 최소한의 이제 리치 소리를 들으려면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24만 불. 이건 작년 통계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또 더 올랐겠죠. 24만 달러. 지금 환율은 거의 3억 가까이를 벌어야지 이제 좀 잘 버는구나. 그거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Lowest average. 산호세는 20만 불 넘어야 되고요. 뭐 2억 6천이 넘죠. 그래도 이 동네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만 불이 안 되고 한 18만 불 때면은 3인 가족이면은 힘들겠구나 해서 월세를 보조해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기 뉴욕이라든지 덴버, 어스틴 핫하죠. 어스틴 정말 핫하죠. 여기서 이제 레이오프 되신 분들이 많이들 피닉스라든지 애리조나에 뭐 어스틴, 텍사스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갔고 이제 실리콘밸리를 많이 쫓아와서 여기가 이제 뭐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게 아니냐 많이 쫓아왔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많이 올라도 요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박사 졸업하시면 엔지니어나 이제 이런 택 정도에서는 개발자는 제외하고요. 뭐 여기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를 벌어야 이제 어느 정도 에셋이 있어야 이제 웰시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압도적입니다. 5 밀리언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억이 훨씬 넘는 거죠. 65억이 넘어야지 이제 좀 부자다 에셋이 그렇게 되는데 서던 캘리포니아만 가도 4 밀리언 밑으로 내려오고 뉴욕도 3.5 밀리언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맨하탄은 장난이 아닌데 그 에리어는 너무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브루클린, 뭐 퀸즈 이런 데까지 하면은 예, 요 정도 오겠죠. 워싱턴 DC 요 정도, 뭐 시애틀, 예, 보스턴은 3밀리언이 안 되는군요. 예, 피닉스도 요 정도고 덴버 가면 2.5밀리언이 안 됩니다. 한 2밀리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로 도시마다 예, 베리에이션이 크고 여기가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financially comfortable 하려면 최소,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려면 에셋이 1.7, 이렇게 결국 이제 집은 사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여전히 레이오프가 되고 있지만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레이오프가 이제 적용되진 않았는데 여기 실리콘밸리 인덱스에 보면 무려 88,000개의 잡이 더 이제 애드에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 이미 2021년 중간부터 2022년 중간까지 레이오프를 한 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at least 22,000 more jobs. 예, 거의 뭐 대단하죠. 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여러 타이틀 기사들도 볼 수 있듯이 아직 그러니까 옛날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스틴이라든지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려고 엄청나게 쫓아오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이 퀄리티의 개발자들이라든지 AI, 여기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엄청 돌아다니죠. 예, 그런 인력 인프라를 버리기가 비록 나는 텍사스로 갔지만 예, 여전히 여기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구하는 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빅텍에서 레이오프 됐지만 그 아래 스타트업, 그러니까 옛날같이 엄청난 스탁옵션을 빵빵 터트리고 돈을 막 이렇게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나게 우와 이건 느낌은 사라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2의 도시한테 추격을 당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여전히 꽤 차이가 나고 테슬라가 텍사스로 갔지만 예, 첨단 앞으로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팔로알토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중점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팀을 꾸려보려고 하고 고용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여기만큼 그렇게 수월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뒷배경을 보면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 인구가 줄지만 여전히 하이 퀄리티의 예, 인재들은 여전히 그래도 예, 여기를 오는 편이다라고 그런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팀들이 이제 다 그래도 좀 이게 쉬프트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예,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뭐 견제도 많이 받고 있죠. 자율주행적인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할 그런 견제에 대한 해소도 하는 예, 이해관계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인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일론 머스크 스타일은 결국 그 본질인데 그런 팀을 꾸리는데 예, 여전히 여기가 괜찮다. 예, 옛날만큼 막 폭발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실리콘밸리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니콜라입니다. 예, 간만에 좀 경쟁사를 좀 봐야겠죠. 왜냐면 그 엔지니어링 헤드쿼터 얘기해서 이제 사이버트럭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제가 니콜라 얘기를 하면 과거에 예, 댓글이 예, 그 갈라파고스와부터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니콜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뉴스 좀 봐라. 그런데 지금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제가 예측한 대로 했죠. 이 뉴스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133대를 생산했다 하는데 어쨌든 예. 포스 쿼터에 예, 고작 예, 20 트럭 20대죠. 그냥 프로토타입이죠. 그때 제가 이거 비판했을 때 아니다. 지금쯤이면 양산이 돼야 되는데 예, 주식은 그래서 예, 이게 더 떨어질 게 있군요. 예, 2.2달러까지. 정말 많이 저렴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1년간 보면은 뭐 그냥 하염없이 내려가죠. 양산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이런 뉘앙스를 제가 얘기를 했었고 결국 예측한 대로 예, 그대로 흘러갔죠. 루시드, 예, 루시드도 가이던스를 깎고 또 깎고 예, 이게 한 번 깎았네가 아닙니다. 이거 엄청 깎은 겁니다. 3만 대에서 2만 대 오더니 이제 만에서 14,000대인데 어쨌든 7,000대밖에. 그래서 루시드 주식도 예, 이게 또 내려가더라고요. 참 사우디의 뒤에 든든한 그 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참 안 되네요. 예, 이렇듯 양산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테슬라가 우리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 때문에 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지. 테슬라가 진짜 잘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예, 꾸준히 잘 주식도 유지해주고 있고 차근차근 양산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했으니까 따라한다. 참 그러니까 테슬라가 역사를 쓰는 거죠, 정말. 그래서 배터리도 빠른 시일 안에 수요를 잡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죠. 배터리는 좀 쉽진 않지만 제가 그동안 테슬라가 워낙에 기적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테슬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배터리 관련돼서 또 이런 뒷이야기들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히 현업이든 아니든 은퇴하신 분이든 이제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몇몇 가지만 또 썰을 풀도록 저만의 썰을 저 의견을 넣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산은 정말 어렵다. 뭐든지 한두 개 만드는 건 쉬운데 제발 좀 그 대량 생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따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자, GM이 트럭 플랜트가 픽업 트럭 만드는 거죠, 인디애나. 2주 동안 쉰답니다. 수요가 없어서 재고 관리 차원에서. 야, 언제는 부품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제는 수요가 고금리에 타격을 즉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쉽지가 않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드 F150 라이트닝 이것도 배터리 얘기할 때 더 얘기할 텐데 이것도 참 머리가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포드는 LG랑 다시 근데 SK랑은 참 사이가 포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SK한테 셀에 대한 어떤 IP를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SK는 이런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좀 여전히 삐걱대는 것 같고 역시나 그 공장이 섰던 이유는 불이 났었죠. 배터리 이유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게 불이 났었습니다. SK 배터리는 괜찮다고 예전에 보면 뭐 분리막 얘기를 해서 SK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LG나 SK나 좀 위험하다고 저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다행히 인도되기 전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불이 나고 이게 다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작 15,000대 이제 팔았나요? 10,000대 좀 넘게 팔았는데 이런 일이 난다라는 거는 참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사이버 트럭 잘 팔릴 얘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F150 라이트닝이 이래서 보조금을 주면은 참 이런 일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F150 라이트닝이 밸류는 똑같은데 가격을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 생긴 것만큼 거의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 모델에 있어서는 이건 좀 상당히 많이 올려서 3만 달러, 4만 달러 광고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스타팅이 55,974달러입니다. 물론 이제 8만 달러 이하기 때문에 텍스 크레딧이 있지만 뭐 물론 이제 배터리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치 앞을 모르죠. 근데 베이스 프라이스를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40%나 올렸으니 환장할 노릇이죠. 많이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탑 레벨 모델에 있어서는 이미 8만 달러가 넘어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별로 많이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낮은 모델의 주행거리가 지금 240마일인데 토잉하고 이러면은 뭐 가관이죠. 정말로 사용성이 제한이 되고 역시나 우리의 좋은 대안인 내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런 건 안타깝습니다. 좀 쓸만한 고급 모델들은 이거는 너무 비싼데 이래서 이 F150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뭐 늦었네 테슬라가 이제 뒤처지네 이게 뭐 휩쓸 거네 그런데 전혀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밸류는 세임 밸류인데 뭐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전기 픽업 트럭이 쓸만한 현재로는 괜찮긴 한데 다시 한번 가격을 너무 올려가지고 아이고 접근하기가 이제 쉽진 않다. 정말 높은 모델은 이제 8만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적정 가격에만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색도 안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시장을 쓸어버릴 만하다. 늦었지만 경쟁사들이 크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 저는 선전이 기대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